대북 전단과 애기봉 등탑 등을 놓고 트집을 일삼던 북한과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국 무산됐죠. 북한의 속셈과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옥현 교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서른 의원 얘기 잠깐 하시죠. 지금 이 시각 대한노인회의 서른 의원, 뭔가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찬하고 그리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당연히 알 거로 생각했습니다. 물었더니 노인장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노인장이라는 말을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노인장 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노인장의 말은 나이가 드셨는데 불구하고 이 힘써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노인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을 과시하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에 대한 제가 공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이제 나이가 이제 79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정년이 있는 건 아시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년 퇴직 말이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60세 보통 정년이 시작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60세 정년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62세 정년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는 65세 정년을 합니다. 이 속기록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0세 개신교 목사님들은 70세 하지 않습니까? 70세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정년제도라는 것은 정년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정년제도라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년장치를 둬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윤종성 전인의 연세를 볼 때 79세시면 쉬셔야 될 나이입니다. 정년을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 방문을 해서 노인 폄하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과 방문이 아니고 해명 방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건이 났을 때 사건 그 자체는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뒷수습 과정에서 계속 꼬이면서 그렇죠. 문제를 크게 증폭시키는 사례가 많잖아요. 김현원 사건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서른 의원님도 오히려 좀 해명이 좀 더 문제를 키우는 정년이면 쉬셔야지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 보면 좀 더 커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니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들렸다면 그건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상식적인 대응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앵커분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다시 꺼내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앞뒤 잘라버리고 보도한다. 그러면 언론이 그럴 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도 보면 저렇게 오해받는 일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오히려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지 않나. 본래 자숙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숙이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른 의원의 지금 발언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전후 맥락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근데 이제 이게 시대의 변화가 있거든요. 100세 시대고 노인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나이가 7, 80 이상 됐어도 체력, 육체적인 나이는 전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좀 서른 의원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 구시대 정치인이 된 거죠. 아니 심지어 그래서 국회의원도 정년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년이 중요하다면 그런 얘기도 물론 이제 다른 그 잔윤 씨를 그 감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 됐냐 못되면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제 노인 폄하 문제는 또 별개로 좀 논란이 좀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서른 의원의 해명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남부의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한번 들어본 다음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석기와 같은 통진당이라는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북한을 공공연하게 추동하고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 배지도 달고
방도 만들어가지고 공공연하게 설치돼 있어도 아무 소원을 쓸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입니다. 자, 하 의원님, 이 남북 간 가장 큰 비대칭 전력, 그 국회의 이석규 의원 같은 그 종북의원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이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좀 지난 이야기인데. 아니, 네. 지금 뭐 국민들이. 어제 포럼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를 때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 될 수가 있었고. 근데 지금 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그 사건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고. 통진당의 본질 다 알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거의 좌석을 못 얻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전 지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좀 약간 끝물 아니 그런데 이제 오늘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가 이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당해산 심판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현재. 이게 지금 부당하다. 지금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는데 왜 지금까지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과 이렇게 엮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예, 바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석기 사건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법적 마지막 그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하고 이제 대법원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참 뜨거운 시점은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번에 이제 앵커분께서 소개하신 오병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통진당 사태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호도하려는 세력이 남아있다. 이런 거 본다면은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한 이 국회 내 비대칭 세력, 핵 문제보다 더 무섭다. 이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석기가 정말 국회의원 측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명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각하다. 법적으로 이미 문제가 됐을 때 국회가 사법부 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회 자체 그 윤리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대법원 심판까지 기다렸는데 이건 국회의원 직무유기입니다. 이 정도는 통진당 그 강령만 봐도 우리가 국회에서는 최소한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가 이렇게 흥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대칭 전력 중에 종북 좌파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핵 문제인데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현직 주한 미군 사령관도 얘기하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 더 논란이 많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게. 소형화하고 지금 고도화돼 있고 지금 뭐 바로 노동미사일에 실켜만 하면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고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게 미국 조야에서는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님, 지금 아로의 실체를 지금 법원이 인정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심증은 가지만 판사 그때 이야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쨌든 법은 물증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로가 없다고 단정한 적은 없죠.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제 과거에 NL 주사파 같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100% 있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아로의 그 활동 방식이 굉장히 훈련된 어떻게 보면 간첩보다 더 훈련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령을 문서로 안 남겨둡니다. 다 외우지. 그래서 다 머릿속에 있고 근데 아로원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휘부 체계, 조직 체계 이런 거는 중앙위원이 아니면 모르고 중앙위원이 지금 폭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지만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판결이 그때 그 1심 선고에 내려졌죠. 10년 이상. 그거 자체가 사실상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아로는 이제 최대한의 그 점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일반적인 그런 그 지하당 조직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 아까 서른 의원의 해명에 의해서 이제 대한노인회 측에 반박 내지 어떤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서 사회를 책임지냐. 그래서 상당히 몸소 실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제에
서른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에서는 전국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른 의원께서 일반 공무원은 60대가 정년이고 교육 공무원은 63세, 또 목회자는 70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9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연령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자료인데요. 일반 공무원 60세 정년 퇴직하는 60세에 해당되는 의원께서 무려 102명이나 됩니다. 또 65세 이상, 이제 노인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의 의원이 39명, 또 목회자 70세 이상 되신 분이 8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국회의원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특수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정년퇴직이 된 게 없습니까? 정년제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국회의원도 정년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실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대한노인회에서도 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102명이고 65세 이상이 39명, 70세 이상이 8명. 네,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정년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삼선 이렇게 하시면은 네. 지역구에 내려가면 저 친구 목에 힘들어가더니 어깨 뻣뻣하네. 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저런 상황이면 네. 어쨌든 사과하고 큰절하고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득하려고 네. 그거 자체가 뻣뻣해진 거죠. 네. 뻣뻣해진 거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금 자꾸 저렇게 내가 폄하하려고 아닌 거라는 걸 계속 이제 해명을 하다가 서로 또 이제 논쟁이 좀 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요.